중학교 3학년 공수원 시작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페이지가 요거 했었고, 숙제는 거의 다 했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오케이. 열심히 했네. 그 토요일 날 시간은 어떻게 돼? 어. 그 끝나고 나서 7시까지 공부하러 올 수 있어? 알겠어. 그때까지 와. 자, 그러면 요거 일단 진도 좀 나가 볼게요. 그 교과서 문제 일단 채점해보고 토요일 날 와서 그 나머지 문제 질문하고 모르는 것들 정리하면 돼요. 알겠죠? 하고 이제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 92페이지부터 할 차례인가요? 음, 92페이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92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야. 이제 처음에 대표형 26번 첫 번째 문항 보면은 x는 3-i 1대라고 나왔어. 이렇게 나왔을 때 얘들이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문제 보면은 i 대신에 루트가 들어가 있었어. 루트가 들어가 있고 루트 빼고 다 넘기게 되면은 어떻게 돼? 제곱하면은 루트가 사라지지. 그 원리로 인해서 얘들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정석풀이가 이거예요. 3을 넘겨서 이항한 다음에 x-3은 -i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들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루트 1이 루트가 벗겨지겠지? 그 원리를 이용해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9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들을 다 한쪽으로 이항하게 되잖아. 이항하게 되면 얘들은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10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 문제의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의미라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뒤에 어떤 식이 나오냐면 x 3승에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10x에 플러스 7이라고 나와. 얘들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오거든. 그럼 얘들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오니까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10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들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면 얘들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생각해 봐야겠지? 는 0이 됐어요. 는 0이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랑 또 대응된다고 했죠? 는 0이 됐다. 얘들로 나눈 나머지를 언급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얘들로 묶인 나머지를 언급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나요? 그럼 직접적으로 얘를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거 반복되는 걸 보고 나서 묶인으로서 이용하게 된다면 얘들은 x로 묶게 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10에 더하기 7 이래 되겠지. 그러면 얘들이 뭐가 돼요? 0이 되면서 맞죠? 나머지가 몇이 돼? 7 이렇게 되는 거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이 7이다. 이렇게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의 정석풀이는 이런 식으로 꾸며지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정답을 내는 이런 형태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완전 제곱식 하는 형태에서 얘들 한 개의 근이 뭐 3 플러스 루트 2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가지고 3을 이항한 다음에 양변 제곱했던 형태 있지. 그 형태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가게 되면은 그때 얘들 얘기했을 때 켤레근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조금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 켤레근이라고 나왔다면은 그 켤레근의 개념에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다면 이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자 라고 할 수 있겠죠. 해를 구하게 되면 얘들은 첫 번째 식인 어떤 식이 돼요?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들이 이제 0이 되도록 만드는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A와 B와 C가 실수라는 보장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들에서의 근을 따지게 된다면 여기서의 근이 알파라는 근과 베타라는 근이 존재를 한다면 얘들은 최고차 한계수가 A라는 건 변함이 있어 없어? 없게 되면서 A라는 녀석의 x-알파에 x-베타라는 인수를 갖게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얘들을 전개를 시켜버리면 ax 제곱에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x에 더하기 a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요? 해서 얘가 항등식임을 이용하면요 얘 친구와 얘도 어때요? 같은 식이겠지? 그래서 같다라고 쓰는 순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요. 맞죠? 또 이번에는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은 거죠. 그러면 얘들은 알파 베타는 어떻게 돼요? a분의 c가 된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겠죠. 해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게 켤레근의 원리예요. 뭐냐면요. 근의 합을 더했을 때 얘는 A분의 B라고 얘기했지. 근데 A, B는 모두 다 뭐야? 실수예요. 그러면 A분의 B 자체도 뭐가 돼요? 수자체의 책에서는 실수가 되겠지. A분의 C도 무슨 수야? 실수가 돼요. 그럼 근의 합과 근의 곱이 모두 다 어떻게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허근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의 근이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더했을 때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녀석이 없어져야 돼? 한 개의 근을 얘라고 따졌어. 한 개의 근을 x는이라고 했고 A 플러스 BI라고 한 거야. 그러면 더했을 때 나머지 근을 더했어? 더했을 때 저기서 실수가 나와야 돼. 그럼 누가 없어져야 돼요? 그 I 있는 부분이니까 뭐 통째로 얘기하면 BI가 되겠지. 성질을 다 불러줘야죠. BI가 없어야 돼야 돼. 나머지 한 개근이 뭐겠어? 마이너스 BI를 가진다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곱이 뭐가 돼? 실수가 되겠지. 근을 곱했더니 이번에 근을 곱했더니 실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떤 원리를 써야 될까요? i가 없어져야 되겠지. 곱했을 때 i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 중에서 유일하게 제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 있어요. 어떤 식이죠? 유일하게 제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 없었나요? 없었나요? 합차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얘들에서 봐. 곱이 실수한 걸 토대로 합차 형태가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는 A 플러스 BI라면 얘는 A 마이너스 BI 형태가 나오겠지.
이런 관계식을 보고 우리는 혈례근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I 있는 부분과 I 있는 부분의 개수가 어때? 크기는 똑같고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되겠어요? 이렇게 꾸며지는 걸 보고 우리는 혈례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 혈례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때 혈례근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따져보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은 여기 있던 부분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뭐다? 남아있는 걸 보게 되면 요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 한 개의 근이 저거래. 한 개의 근이 저거면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한 근이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응용해 볼게. 자, 한 개의 근이 x는 3-i야. 나머지 근은 3 플러스 i겠지. 이해되겠슈? 그럼 봐. 근에 대한 합과 근에 대한 곱으로서 나타낼 거야. 똑같이 여기서. 알겠어요? 개수가 1인 근에 대한 합을 쓰면 근의 합은 얼마예요? 근에 대한 합은 6. 근에 대한 곱은 네? 9. i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근의 곱은 10. 이걸 토대로 이걸 빠르게 할 줄 알아야 돼. 여기에서 합은 부호가 바뀌어. 그리고 뭐다? 플러스 10은 0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를 우리가 원했던 거 봐. 여기에 대한 제곱에 대한 원리를 쓰는 것도 있겠지만 제곱에 대한 원리 쓰는 거랑 어때요? 똑같지? 그러니까 근에 대한 관계에서 이렇게 꾸며지는 관계는 결국에는 얘들 근을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짜게 된 형태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요게 정석풀이긴 하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이런 형태를 알았으면 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걸 보게 되면 요게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거는 x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5i죠? 우리가 쉽게 해결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겠으나 얘들 같은 경우는 일단 거슬리는 게 1순위가 뭐야? 뭐가 제일 거슬려요? 분모에 뭐가 있어? i가 있는 거지. 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위아래를 뭘 곱할 거야? 그렇지. 1-i를 곱하게 되는 거야. 맞죠? 해서 곱하게 되면은 1의 제곱 빼기 i 제곱이니까 2분의가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5지 여기들 두고 곱하면 마이너스 4i가 되겠죠? 4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뭐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i가 되면서 간단하게 고치게 되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i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아까 우리가 원했던 형태랑 똑같네?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나머지 근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i고 맞죠? 근에 대한 합은 얼마? 마이너스 4. 근에 대한 곱은 합차지.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더해. 플러스 13.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식은 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13은 0이다. 이렇게 된다고. 되겠어요? 이걸 보고 나면은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얘를 보게 되잖아. 여기서 어떻게 나와? x 3승에 플러스 4x 제곱에 플러스 14x에 플러스 5의 값을 구하시오. 맞지? 얘를 나눈 나머지가 되니까 묶인이 되겠죠? 묶인이 될 거니까 13까지 묶였고 남아있는 거 뭐겠어? x 더하기 5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여기 x 대신에 뭐 넣자? 요 친구네. 요 친구를 쏙 집어넣으면 정답이겠지? 해서
3-3i가 되겠다. 돼야 안 돼요?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이런 형태는 먼저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형태니까 얘는 꼭 적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풀이법이나 개념들 자체를 한번 쭉 필기를 먼저 따라 쓰면서 생각해 줘요. 알겠죠? 이번에는 i에 대해서 그때 순환성 얘기했던 거 기억나? i가 이렇게 있었으면 얘들은 i를 한번 곱하면 어떻게 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됐지. 곱하기 i가 되면 자 여기서 한 번 더 곱하기 i가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i가 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i를 곱하게 되잖아. 그럼 몇이 될까?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1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시 또 i를 곱하면 i로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순환성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런 순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서의 이 문제의 취지고요. 물론 이런 순환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실제 평면 중에서 교육과정 외인데 복소평면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 복소평면의 개념은 일단은 기본 개념이 좀 탄탄해지고 나면은 그걸 더 추가적으로 쓰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형태는 있어요. 알겠죠? 해서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라는 걸로 해서 자 대표 유형 27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대표 27번은 첫 번째 문제 봐요. 첫 번째 문항 i라는 게 나타나고요. 더하기 i 제곱이 있어요. 더하기 i 3승이 있고요. 더하기 i 4승이 있어요. 쭉 더해져서 i의 99승이 있어요. 이렇게 큰 차수를 더하는 형태 있지. 곱하는 형태나 더하는 형태는 기준을 확실히 잡아야 돼. 규칙성을 찾아야 돼. 이런 형태는. 왜냐면 다 진짜 99개를 계산하라는 의미입니까? 그건 절대 아니겠지. 그러니까 얘는 규칙성이고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부터 먼저 보는 거야. 총 몇 개예요? 100개예요? 98개예요? 이거 개수 내가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은근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더라고. 자, 1부터 10개까지는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러면 1부터 99개까지는 몇 개예요? 확실해요? 이거 개수 따지는 게 있어요. 개수가 있잖아. 첫 번째 한 개수부터 99개 항이 있으면 끝에서 앞에 걸 빼요. 하고 플러스 1 하면 돼요. 99개가 맞아요. 그러면. 그럼 봐. 3부터 36, 36까지 몇 개겠어요? 3, 4개겠지. 빼서 더하기 1 하면 된다고. 얘도 봐. 1부터 99까지가 있지. 빼서 더하기 1 하면 99개야. 그럼 얘가 개수가 99개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해서 1승부터 해서 쭉 다 나열하게 되면 1승 나오면 i죠. 그죠? 즉 i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 i 3승은요? 마이너스 i. 또 i 4승은요? 플러스 1이 되면서 놀라운 게 있어요. 4개씩 더할 때마다 몇이 나와요? 0이 나와요. 그러면 1부터 99개니까 99개에서 4개를 나누게 되면 전부 다 0개겠지? 그래서 얘가 24를 하게 되면 96으로 나눠지고요. 나머지가 몇이야? 3이 되겠죠. 되겠어요? 3이 되게 되면서 얘들은 개수가 몇 개가 남는 거야? 3개가 남아요. 그럼 다시 또 시작될 순환성은 앞에 있는 몇 개야? 3개에 관한 얘기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없어지게 되고 남는 게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정답이 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다고. 되겠어요? 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보면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분의 i의 100승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얘들은 봐봐요. 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짝수승이 있고 분모에 루트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짝수승이면 2를 곱해서 생각해 주는 게 편해요. 그럼 이제 2를 곱하면은 2승 곱하면 2분의 얘는 어떻게 돼요? 제곱이지? 그지? 그러면 뭐다? 1 하고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에 맞지? 플러스 2i니까 이렇게 소거되고 2i만 남는다고. 해서 얘들의 전체 몇 승이다? 50승이다. 이렇게 된다고. 되겠어요? 해서 이렇게 약분되게 되고 i만 남지? 따라서 i의 몇 승이다? 50승이다. 이렇게 남는다고. 그럼 아까 했지? 4개마다 돌아온다고. 그러면 50을 몇으로 나눌 거야? 2개가 남겠지. 해서 얘는 i 제곱이고 맞지? 얘들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래 된다. 되겠어요? 자, 3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1 플러스 i였고 1 마이너스 i가 있었어요. 얘들의 2020승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 정말 많은 차수잖아, 맞지? 순환성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 근데 얘가 짝수니까 봐. 분모의 루트가 거슬리지,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제곱부터 하자고. 제곱부터 하게 되면은 얘들 제곱하게 되면 몇이야? 아까 얘기했지? 2i 맞지? 2i분의 1-i 제곱하면 뭐게? 마이너스 2i예요. 아까 여기 있잖아. 1 플러스 i의 제곱 1 마이너스 i의 제곱. 그럼 다른 건 뭐밖에 없어? 2ab 관계밖에 없지. 플러스 2ab인지 마이너스 2ab인지만 구분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부호만 달라지겠지. 이해되겠어요? 해서 마이너스 1에 그럼 몇 승이 되는 거야? 절반이니까 1010승이 되겠지. 그럼 짝수승이니까 얼마겠어? 1이 된다고. 되겠어요? 요렇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문제겠다. 이게 순환성을 나타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면 넘어가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켤레 복소수 계속해서 꾸준히 아까 개념도 했던 내용이죠. 근데 이건 대표 유형 바로 28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대표형 28번은 복소수 알파와 베타가 있어요. 알파는 1 플러스 3i고 베타는 2 마이너스 5i다. 자, 이렇게 돼서 알파와 베타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 얘들에 대하여 알파 곱하기 알파 바에 더하기 알파의 베타 바예요. 맞죠? 얘들의 더하기 알파 바의 베타가 있고요. 더하기 베타의
베타 바가 있어요. 얘들의 값을 각각 구하래요. 그러면 얘들 형태는 이 켤레라는 표현을 썼잖아, 맞지? 근데 켤레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알파 바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실수는 그대로 허수 부분에 뭘 바꿔?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된다고요. 그래서 1-3i 이거는 바라고 쓰는 거는 켤레의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베타바는 어떻게 되겠어? 2 플러스 5i다. 왜? 밑에 질문에서도 어떻게 돼? 켤레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묶어낼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앞에 거 2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거에서 베타 있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묶어내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 켤레니까 얘들 이제 각각 집어넣으면 되겠지? 더하면 얼마예요? 3 마이너스 2i 맞죠? 되겠어요? 이건 봐 전체 켤레랑 똑같죠? 그럼 여기서 뒤에 거는 3 플러스 2i 돼 안 돼? 덧셈이든 곱셈이든 켤레는 떼고 붙이고가 자유로워요. 이게 요거랑 똑같아. 얘를 떨어져 있잖아. 전체 붙인 거랑 또 똑같아요. 알겠죠? 어차피 거기 있던 부분만 바뀌는 거라서. 곱셈도 성립하고 나눗셈도 성립해요.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 알겠죠? 그럼 합차가 되겠네? 합차가 될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9에다가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럼 얼마겠어? 얘가 정답이 된다고요. 알가슈? 알가슈, 모르가슈? 알가슈? 너 뭐 먹고 왔어? 많이 먹었어? 왜 이렇게 졸려해? 어? 원래 뭐 먹고 오면 졸립잖아. 요즘 시험 공부하고 있어, 계속? 11월 초잖아. 어? 요번에 어차피 마지막 한 번만 치니까, 시험 성적에 집착하지 말고요. 좀 팁을 주자면, 중등 도형 파트잖아. 중등 도형 파트 그거 보고 있어야, 내가 얘기했던 그 51 수학 봤어요? 보고 있어요? 얼마나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얼마 봤어? 응? 그렇게, 너가 시청해야 될 게 많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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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많아도 어쩔 수 없어, 지금. 그걸 지금 잡아야 돼. 지금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걸? 나는 지금 그 부분을 완벽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거기서 51 수학을 쭉 들으면서 이제 그걸 들으면서 거기서 중등 도형 파트가 있어요. 그 중등 도형 파트는 실제로 너 기말고사에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될걸? 왜냐면 중등 도형 지금 안 잡으면 진짜 고생해요. 도형 파트는 진짜 잘 잡아야 돼, 그래서. 난 그래서 무조건 선행 나가면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중등도형부터 마스터해요. 내가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요. 송도 쪽에는 송도고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갓떨들만 모이는 데거든. 그 수학을 미친 듯이 잘해요. 걔네들이 한 전교 한 50등까지는 수학이 1위에요. 지금 현재 모의고사에서. 근데 그런 애들인데
걔네들에서 거기서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어요. 그 걔한테 제가 겨울방학 때 뭘 시켰을 것 같아요? 중등 도형보라고 했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잖아, 이게. 근데 중등 도형을 걔가 알겠다고 해서 자기가 도형이 약하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도형 파트 약한 부분은 뻔하거든요, 사실. 그 뻔한 부분을 메꾸고 들어가는 거랑 안 메꾸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차이 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야. 고등학교 가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챙기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수학이 발목이 잡히고 싶지 않다면, 지금 정말 고생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큰 팩트야. 그래야지 뭐 어떤 학교를 가든 경쟁이 돼요. 만약에 그런 거야. 이제 만약에 너가 숭덕을 가더라도, 숭덕이 요 근처에서는 여고 중에서는 제일 센 데잖아. 숭덕을 가더라도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약간 욕심꾸러기잖아. 아니야? 잘하고 싶어서 막 하잖아. 그러니까 욕심만큼 챙기고 싶으면 그만큼 고생을 해야 돼요. 내가 걔잖아. 그 친구도 똑같아요. 그 친구 처음 저한테 상담 왔을 때 어땠을 것 같아? 저 학생 몇 명 없었을 때 상담 왔었어요, 걔가. 그, 제가 그 학원을 작년 11월 달에 들어갔네요.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학생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그 한 명 친구는 좀 못하는 친구였고요. 근데 그 친구는 아직 다니고 있고, 겨울방학 때, 학생이 3명인가 4명 있을 때, 그 친구 상담이 왔어. 어머니가 너무 우울한 표정으로 왔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처에 잘하는 애들 모여있는 학원을 가봤는데, 애가 못 따라간다. 너무 큰일 날 것 같다 해서 진단을 내렸지. 진단을 내렸는데 욕심도 많고 되게 혼자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그래서 시간이 항상 부족하대. 그래서 어머니는 딱 잘라서 얘기했어. 너무 좋은 습관이라고, 그거. 그냥, 어, 대놓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키울 테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였거든. 그러니까 어머니도 왜냐면 근처에 거기서도 못 따라고, 근처에 최상위반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얘가. 그래서 그 친구가 한 학기 지나고 전교 1등한 거야. 근데 그런 거야. 수학은요, 지금 포텐셜은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사실. 중학교에서는 포텐셜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포텐셜이 모든 게 나타나는 거는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잘하고 싶으면요. 지금 정말 많이 생각하고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될 시기야. 그러니까, 어, 그때도 얘기했던, 잠깐 내가 그래서 너한테도 이제 3학년 2학기 과정을 좀 얘기해 줬잖아. 원에서 접한다 해서 접선이 뭐냐고. 제대로 몰랐었잖아요. 그럼 원주각은 뭔지를 알지? 원주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질문 해볼게. 원주각은, 어떤 거에 의해서 원주각이 돼요? 중심각에 의해서? 그러면 원이라는 거는 정의가 뭐예요? 응? 그 원 안에서 원의 정의는요. 원은 실제로 너도 그 활동까지 해봤어요. 원이라는 정의는 한 점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을 보고 원의 정의라고 하거든. 그럼 한 점을 잡았고 이 점에서의 거리만큼이 뭐가 되겠어? 그렇지. 그럼 얘들을 다 이어 붙이면 뭐가 돼? 원이 되겠지. 그럼 봐, 원에서 우선순위 잡히는 게 그러면 누구랑 누구겠어? 중심과 다음 타겟이 뭐겠어? 반지름으로 이용하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만약에. 살짝 요거는 꼬개념 잡힐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 개 해줄게. 여기서, 그래서 원의 중심이 한 요쯤이라고 할게. 요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점과, 원위의 점 한 점과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점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한 점을 선택했을 때를 뭐다? 원주각이라고 불렀지. 근데 실제로 얘들은 어떤 원리냐면요. 이 두 점을 선택하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 얘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분이 나타나요. 고정된 점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배웠을 때, 도형을 배웠을 때 점을 하나 찍어서 이제 얘를 시작점이라고 불렀고 나머지 점을 찍은 다음에 얘를 잇게 되면 뭐라 그랬어? 직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정의가 된 거야. 얘가 끊어지면 뭐다? 선분이 되고 얘를 시작점으로 해서 쭉 얘를 이어가는 직선이 되면 반직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점을 찍는 순간의 우선순위는 얘들 둘이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 위에서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원리를 쓰게 된 거고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원리를 쓰게 되면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얘가 중심과 반지름을 이었을 때 정해진 점에서 얘들 길이와 얘들 길이가 어때요? 같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 다음 타겟인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된 거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가장 큰 우선순위가 뭐일 것 같아요? 수직 이등분이에요. 이것도 삼각형의 원리에서 수직 이등분이 우선순위로 잡히거든. 그것도 되게 웃긴 게 다시 또 삼각형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삼각형에 들어가게 되면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다. 변이 자유롭잖아, 맞지? 그래서 얘들이 이제 그 자유로운 것들 중에서 맞지? 이 두 변이 같아지는 순간은 중점 기준에서 얘들의 각이 90도가 되는 점과 만났을 때야. 그래서 우리는 수직 이등분을 우선순위로 잡아주셔야 돼. 이게 수직 이등분을 우선순위로 잡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을 잡잖아? 그럼 너한테 뻔하게 물어볼 수 있지. 수직이고 이등분이고 반지름을 알잖아. 그럼 너한테 뭘 물어볼 수 있겠어? 현에 관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럼 현에 관한 똑같은 문제니까 얘들 그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얘들 그어가지고 중심까지 거리 갖다 써가지고 똑같은 현 잡게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기억나요, 이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다 돌고 도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들에서 여기서 있던 점에 나머지 한 점을 이렇게 잡잖아? 이렇게 잡히는 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또다시 뭐가 중요해?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죠. 그지? 그럼 봐. 여기 있던 각과 여기 있던 각이 어떻게 돼? 같고, 맞지? 또 여기 있던 각과 여기 있던 각이 같아요. 그지? 그러면 얘들에서는 얘들 둘이 각을 뺀 게 얘가 180도 마이너스 2x가 될 거지. 얘는 여기 각은 몇 도겠어? 180도 마이너스 2y라고 할까요? 그럼 총 360도니까 얘가 뭐겠어? 2x 더하기 2y가 되니까 중심각의 몇 배겠어? 2분의 1배가 되는 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지. 아무 점이나 잡고 임의의 점을 잡았으니까. 이걸 보고 무슨 각이라고 부르자? 원주각이라고 부르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다 가다가 실제로 얘들의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에 되게 된다면 얘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잡았을 때 얘 각 자체가 얘가 몇 배다? 2배라는 건 알겠지? 되겠어요? 되겠죠? 그러면서 2배라는 것도 알겠고 각의 이등분까지 쓰게 되면 놀랍게도 얘가 90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x랑 x랑 한다면 얘 이들각이 2x가 될 거고 얘가 90-x에다가 여기 각이 90-x니까 지름이란 우선순위에서는 90도가 우선순위로 잡혀버리는 거야. 이해되슈? 그래서 보조선이 나오고 모든 역할들은 이런 원리들을 토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그러면 그때 중3 때 끝나냐?
아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내내 써요. 이러한 우선순위를 뒤늦게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번 잡아놓을 때 제대로 잡아놓으면은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한 실력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둬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원리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휘발성이 강한 문제 유형들을 보는 거는 전 비추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28-2번을 보게 되면 알파 곱하기 알파 바가 몇이다? 1이고요. 베타 곱하기 베타 바는 1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분의 1에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너무너무 쉬워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라는 형태가 있잖아. 요 총 3가지 형태를 토대로 얘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얘들을 통해서 요 역수의 형태를 미지수로 만들 수 있냐 이거야. 그러면 알파 반은 뭐였어요? 알파분의 1이 되고요. 베타 반은 베타분의 1이 되겠지. 해서 각각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에 얘들은 알파 바에 더하기 베타 바가 될 거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i잖아, 맞지? 그럼 얘들의 전체 켤레니까 얘들 값은 뭐겠어? i가 되겠지. 정답 끝. 되겠어요? 알겠슈? 네,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에 대표 유형 29번을 보겠습니다. 대표형 29번은 이런 표현을 써. 29번에서는 켤레에 관한 얘기를 했고, x가 1 플러스 루트 2i에 y가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돼요. 그러면 얘들 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온다면 우리는 얘들 둘 관계를 보게 되면 얘들 둘이 어떤 관계라고 느껴져요? 이 관계를 보고 무슨 관계라고 불러? 잘했어요. 켤레 관계라고 하면 돼요. 켤레 관계죠? 켤레 관계고 근이라고 하기에는 xy가 있으니까 mh 방금. 그러니까 켤레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켤레 관계면은 얘들이 아까 했지. 켤레의 특징은 뭐랑 뭐 기준으로 잡아? 합과 곱 기준으로 갈 거란 얘기야. 그럼 얘를 요걸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거를 예측해 보자고. x 플러스 y가 2고 xy가 몇이야? 3이지 않냐 이거야. 얘로 꾸미지 않을까? 맞지? 해볼게요. 자, 1번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니까 얘들은 통분. 왜? 우리의 목적은 요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곱하게 되면 이렇게 보면 뭐야? 곱셈 공식 변형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집어넣으면 끝나죠? 이게 끝인 거야. 그럼 2번 볼래? 얘 봐도 어떻게 돼? 얘도 그 얘기 아니야? 곱셈 공식 변형? 기준점도 확실하겠다. 맞지? 끝. 대입하면. 이해되슈? 이런 기준점만 알면은 우리가 쉽게 해결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갔어. 아, 30번 대표형. 자, 대표형 30번을 보게 되면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를 구하시오. 첫 번째,
2z에 마이너스 3z 다는 3 플러스 10i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만족시키는 z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z를 구하라고 했으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곁들일지가 힘들지, 맞지? 그래서 얘들을 식을 간단히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엔 얘는 궁금한 게 뭐야? z가 마지막에 뭐가 궁금했어? z가 궁금했지? 그러니까 궁금한 녀석이 얘야.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미지수를 이렇게 짜줄 수밖에 없다고. 짜달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그전에는 값이라고 했잖아.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bi를 선택적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복소수 z 자체를 구해달라 그랬어. 그럼 z라는 거 자체를 미지수화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복소수기 때문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분명히 나눠져 있는 수라고. 그걸 나눠서 확인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들을 여기다 대입해 달라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고 나서 무슨 식을 써? 항등식을 써주면 깔끔하게 떨어지게 되겠지. 이해되슈? 옆에 있는 문제 또한 똑같겠죠. 옆에 있는 문제도 복소수 z를 구하라고 했고 1 플러스 i에 그리고 z가 더하기 2i의 z 바는 1 마이너스 3i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여요? 이 z가 우리가 또 목적이 뭐야? z 자체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얘들을 어떻게 설정하자? a 플러스 bi로 설정. 맞죠? 얘들은 a 마이너스 bi로 설정. 해서 곱해서 간단화 시켜달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해주게 되면은 정답이 뚝 하고 떨어질 겁니다. 알겠슈? 이런 의도를 담고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수의 제곱근을 제외하고. 자, 그러면 음수의 제곱근은 얘가 충분히 연습되고 나서 하면 돼요. 이건 단순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 중단원 연습으로 가요. 내가 준 거 어디 갔어? 102페이지를 펴면 돼요. 102페이지를 펴면요. 충분히 연습된지 보려면 1번, 2번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여기서 제가 원했던 의도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고민을 좀 많이 해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에서 복소수 z라고 나왔지. 첫 번째 문제 보면은 복소수 z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서 얘들이 i라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그리고 2ai의 전 빼기 i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근데 얘가 무슨 수가 된대요? 실수가 된대요. 봐. 그럼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은 얘가 고정되어 있는 거랑 비교를 하면은 i 곱하기 요 뒤에 거가 되는 거 돼야 안 돼요? 그럼 얘가 무슨 수여야 돼? 순, 허, 수여야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순허수의 형태니까 얘들은 실수 부분만 봐서 실수 부분이 뭐다? 0이다라는 걸 봐달라는 얘기지. 그럼 뒤에 거 실수 부분만 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꺼내 쓰는 거야.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꺼내 쓰면은 4a 제곱에 마이너스 1이죠.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럼 얘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지? 근데 그때에서 무슨 값? 양수니까 따라서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슈?
요렇게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조건에서.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z라는 게 3 플러스 i의 x제곱에 더하기 1 플러스 2i의 x에 마이너스 4의 플러스 i고, 얘와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해서 z는 z바와 똑같대요. 허수분을 바꿨는데 똑같다는 얘기는 뭐야? 허수분이 있다 없다? 그렇지. 얘는 그래서 z가 실수라는 얘기죠. 그지? 그럼 i로 묶어냈던 부분이 뭐다? 0이란 얘기 아닐까요? 되겠어요? 그럼 i가 묶인 부분만 따로 보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되겠어요? 하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2 될 거고, 그럼 얘가 0이니까 x는 얼마다? 이렇게 된다고요. 알가슈?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써가지고 일일이 체크하려고 하지 말고 이 조건이 뭘 나타내서 너한테 지금 현재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야.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꺼내 써서 얘들의 의도에 맞춰서 그대로 써내려가기만 하면 돼. 알겠슈? 잠깐 5분 쉬어. 자,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얘가 x는 1 플러스 i분의 3이 나왔죠. 이것 때문에 어떤 걸 생각했어요? 유리화를 선택했지? 유리화를 하게 되면 중간에 계산 조금만 생략할게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까지 나왔어. 그리고 나서 얘들식 자체를 i만 남겨놓고 넘기기에는 약간 식이 복잡해 보였잖아.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2x는 3 마이너스 3i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i를 없애줄 거니까 3을 이항하게 되겠죠? 해서 2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해서 양변을 어떻게 할래? 제곱을 합시다. 해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4x 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맞죠? 플러스 9는 마이너스 9와 같아진다. 돼요, 안 돼요? 해서 우리가 목적을 이렇게 이뤘으면 여기서 원하는 형태가 어떤 거냐면 질문하는 형태가 4x 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20이고 맞죠? 해서 얘들은 몇이다? 마이너스 18이 되겠다. 돼요, 안 돼요? 해서 얘들 둘이 계산하면 얼마? 2다. 이렇게 된다고요. 되겠어요? 네, 이렇게 될 거고 깔끔하게 처리가 되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원하는 목적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면 되고요. 숙제는 일단 8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안 푼 부분에서 8번까지가 숙제입니다. 알겠죠? 네,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해서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죠?